안녕하세요, 데이비슨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시제 연습 데이 31 다양한 시제 연습과 표현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너는 보통 6시에 일을 마치지 맞지?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기 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물어보는 문장은 항상 현재 시제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작을 do you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지만 자, 오늘은 어떤 식의 문장 구성이 나왔냐면 조금 더 우리 원어민스럽게 시작을 do로 하지 말고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So, 너는 보통 6시에 일을 마치지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You usually. 그 다음에 일을 마치는 동사 제일 간단한 건 우리 finish라는 동사 있죠, 그죠? So, you usually finish work 하고 나서 6시에라고 나와 있어가지고요. at과 by를 활용을 해서 뒤에 6 p.m. 이렇게 딱 만들어주시면 정각의 일을 마치는 느낌은 at 6 p.m. 6시까지 일을 마치는 건 by 6 p.m. 오늘 두 번째는 이 by를 한번 활용해서 by 6 p.m. 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만들면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이에요. 하지만 끝에다가 right 자 끝에 이렇게 살짝 올려서 right 한번 해주시면 이게 굉장히 조금 원어민스러운 자 원어민스러운 질문하는 방법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녀는 자주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역시나 그녀의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이었죠. 습관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e 하고 나서 often 나와주겠죠. 여러분 often 발음하실 때는요. 저처럼 T 사운드를 날려서 발음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often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본다란 동사는 watch를 쓰지만 우리가 3인칭 단수니까 watches. 뒤에다가는 다큐멘터리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큐멘 강세 올려주시고 She often watches documentaries. 자, 두 번째 문장도 이렇게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부터는요, 여러분 찾아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단순하게 우리가 결과물을 찾는 동사인 find를 써도 괜찮고 아니면 과정이 중시되는 look for를 여러분 써도 괜찮지만 오늘 저희가 한번 연습해 볼 표현은요. 자, look up이라는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검색을 하면서 찾아볼 때는 여기에 쓰이는 look up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So, 시제를 봅니다. 그녀는 답을 찾아볼까요? 뭔가 미래적인 의미가 나와요. 할 것인가요? 라는 미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자 시작을 will 이렇게 한번 빼주시고 주인공을 she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the answer 요거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Will she look up the answer? Will she look up the answer? 3번 문장 우리 look up이라는 표현 알아내다 아니면 찾아보다 활용해서 다음 문장도 한번 보시면 그는 걸으면서 위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 look up을 뭔가 알아내보거나 찾아보거나 검색한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정말 의미 자체를 위를 올려다보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look up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나요? Can you look up? Can you look up? 그런데 뭐 하면서 여러분 동시 동작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while이라는 접속사는 뒤에다가 문장이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동사에다가 ing를 써서 이런 식으로 문장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접속사들은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하면서 동시 동작이 딱 들어가죠. 그죠? So, can you look up? 뭐 하면서 while 하고 나서 그가 걸으면서라고 하면서 he walks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걷는 동사인 walk를 활용을 해서 while walk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look up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위로 올려다보다. 자, 5번 역시도요. 잘 보시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오죠? 단순히 결과값만 딱 찾아내는 동사를 쓸 때는 물론 find라는 동사를 활용해도 괜찮지만 자, 오늘 역시 우리 look up 한번 검색해보고 알아보는 동사를 한번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티켓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금방 알아봤다. 이런 말을 할 때 오늘은
have pp라는 시제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좋죠. So they have looked up. They have looked up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they looked up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So they have looked up. 오늘은 현재 완료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그들의 티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their tickets 여러 장이겠죠? 뒤에는 복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5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번호를 아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yet으로 시간 부사를 쓸 거면 가장 솔직히 잘 어울리는 시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ave pp라는 시제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무조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중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은 have pp가 아니라 과거형을 물론 연습하긴 할 거지만 이것도 괜찮고 오늘 또 아까 lookup이라는 표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didn't 그냥 과거 시제로도 한번 연습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는 그녀의 번호를 아직 안 찾아봤기 때문에 첫 번째 he didn't로 연결해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have pp를 쓸 때는요. he hasn't라고 이렇게 부정 형태가 붙겠죠. 그리고 오늘의 표현이었던 lookup을 활용을 해서 looked up. So he hasn't looked up. 그녀의 번호니까 her number. 요거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자 오늘 6번 문장 역시도 he didn't look up her number yet 또는 he hasn't looked up her number yet. 예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시제가 전부 다 가능했던 6번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들은 가끔 일요일에 우리를 방문한다. 여러분, 방문하다라는 동사 잘 쓰고 계신가요? 그들은 방문합니다. 역시나 그들의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냥 단순하게 현재 시제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visit 동사 쓸 때 조심하실 거 여러분. 고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 같은 경우는요 뒤에 목적지를 to로 같이 받습니다. Go to Seoul, go to 전주, go to team school 이렇게 맞는 거죠. 하지만 visit 같은 동사는 to를 받지 않죠. visit은 어디에 방문한다라는 의미의 전치사 느낌이 들어가 있다 보니 visit 같은 경우는 그냥 목적지만 쓰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사람도 진짜 잘 어울리죠. 저 이번 주말에 제 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굳이 my parents' house라고 안 써도 this weekend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So they 하고 나서 visit 썼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동사여서 they visit us가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So they visit us인데 중간에 보시면 가끔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they sometimes 여기다가 빈도를 한번 써주시고 자 일요일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짜 앞에 하루짜리 날짜 앞에 쓸 때는 전치사 on과 함께 Sunday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만약 문장이 일요일마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뒤에 s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every를 통해서 every Sunda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일요일마다의 빈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요일에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on Sunday 가능하겠죠 여러분? 7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8번입니다. 그는 거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습관이죠. 습관은 우리 현재 시제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doesn't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은 어떤 단어를 한번 써볼 거냐면 거의 이거 안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형태인 rarely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요. 여러분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seldom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는 hardly라는 단어도 있죠. 솔직히 제가 많이 쓰는 건 rarely를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스테이크 굽기 얘기할 때 쓰는 그 rare가 맞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ly를 붙여서 거의 안 익혔다. 이걸로 한번 공부하셔도 괜찮겠죠. So he rarely 하고 나선 여러분 doesn't를 또 써버리면 부정의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긍정으로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아무것도 안 붙이고 he rarely complains. He rarely complains.
이런 식으로만 문장을 만들고 거의 불평을 하지 않는다. 문장을 딱 끝내도 괜찮고요. 그런데 뒤에다가 about 하고 나서 sure, anything. 어떠한 것에도. So, David rarely complains 까지만 해도 괜찮고요. He rarely complains about anything. 어떠한 것에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런 의미를 더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우리 8번이었고요. 자, 우리 9번입니다. 9번도 역시나 나의 항상 하는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이었죠. 나는 항상 날씨를 확인합니다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I always 확인합니다. check. 그리고 나서 날씨를 the weather 이렇게 먼저 써주는 거죠. So I always check the weather. 뭐 하기 전에 전에를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before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앞쪽에 문장을 한번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즉 이런 콤비 여러분 이런 덩어리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전의 위치가 헷갈리신다면 자 저랑 같이 한국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나는 집을 나가기 전에니까 내가 나가기 전에 leave the house가 이렇게 붙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무조건 leave 동사를 쓰는 건 아니긴 해요. 우리 가장 단순하게 쓸 때는 leave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go out of the hous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오늘은 leave란 동사를 활용해서 집을 나가기 전에 9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10번입니다. 그녀는 생일 카드를 보내는 걸 절대 잊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제 바로 나오죠, 여러분? So, 그녀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orget 다음에는 여러분 to를 쓰는 거 그리고 ing를 쓰는 게 다 가능했죠. forget 다음에 to를 쓸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할 때 집에 나가기 전에 불을 끄고 나가는 걸 까먹었어. 이럴 때는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녀는 해야 될 일이 생일 카드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ing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to로 한번 문장을 연결해 봤을 때 She never forgets to 하고 나서 보내는 행동을 to send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sure 간단하게 a birthday 카드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쓰면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ing를 쓰는 경우는요 뒤에다가 내가 맞다 서울을 내가 갔었지 근데 내가 과거에 서울 갔던 것을 까먹었어 여러분 이런 문장을 할 때는 I forgot going to Seoul 이렇게 쓰는 겁니다. forget은 to와 ing가 다 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10번이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11번부터는 어떤 문장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냐면요 앞으로 이제 한 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문장 바로 연습할게요 여러분. 후회하는 방법이었죠. 우리말은 맞다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자 이런 문장들 만들 때는 그냥 should만 쓰면 해야 돼가 되지만 should에다가 have pp를 여러분 붙여주시면 과거의 느낌을 이렇게 주면서 했어야 돼 또는 하지 말았어야 돼 같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됐는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정값은 I should have까지는 고정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잡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번에는 take라는 동사를 한번 활용해봐서 여기다가 이제 PP 형태를 이렇게 주는 거죠. So I should have taken 그 기회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스펠링도 길고 어렵죠. 솔직히 그냥 chance라고 쓰는 것도 괜찮긴 해요. I should have taken the chance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서는 the opportunity에서 강세를 많이 올려주시면서 발음을 하실 때는 opportunity. 저거는 이제 미국식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날려서 발음을 하죠. 자연스럽게 읽을 때는 I should have taken the opportunity. 자, 11번 문장 연습 여러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도 여러분 역시 보시면 그녀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똑같죠 여러분. should have pp를 활용할 겁니다. 이번에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가 나오기 때문에 should가 아니라 shouldn't가 들어가죠. So she shouldn't have 말을 하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say의 pp 형태인 said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발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said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짧게 said 해주시면 돼요.
So she shouldn't have said 그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that만 이렇게 완성을 시켰던 12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13번입니다. 우리는 더 일찍 출발했어야 됐어요. 역시나 우리는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위부터 이렇게 써주시고 했어야 됐어. 역시나 should have는 그대로 우리 고정값으로 이렇게 붙겠죠. 여러분 근데 출발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start를 써야 되는지 begin 동사를 써야 되는지가 헷갈려요. 하지만 이 출발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행위가 출발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 leave라는 동사에 PP 형태인 left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So we should have left. 남은 건 더 일찍이라는 비교급 부사만 하나 쓰면 돼요, 여러분. 그냥 early라고만 쓰면 일찍이란 뜻이지만 여기에 er를 붙여서 we say earlier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I로 바뀌면서 we should have left earlier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를 친 더 일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earlier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역시도요. 나는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 나는 했어야 됐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I should have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는 study의 PP 형태인 studied harder 여기서 쓰는 비교급 여러분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그 시험 공부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for the exam이 뒤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for the test를 쓰는 것도 가능했던 문장이었죠. 자, 15번 문장 역시도요. 우리 후회하는 문장이에요. 그는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는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바로 shouldn't가 부정으로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 역시도 have는 고정값이었으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은 바로 give up이라는 표현의 PP 형태인 given이란 단어 up까지만 써도 여러분 괜찮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 대한 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라고 할 때는 뒤에다가 on과 함께 명사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So he shouldn't have given up on 그리고 나서 그 프로젝트니까 the project를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참고로 give up 다음에는요. 행동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나는 담배 피는 걸 포기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smoke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되고요. 하지만 하나의 명사 형태를 쓸 때는 앞에다가 on이랑 같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말았어야 됐어. 역시나 나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I shouldn't have. 그 다음 여러분 돈이나 시간을 쓴다는 동사를 쓸 때는 spend라는 동사도 한번 연습해 보시죠. PP 형태인 spent를 쓰시고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so much money 이렇게 뒤에 바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한국말이 너무 많은 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자리는 우리가 too much money를 쓰는 것도 괜찮았던 16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역시나 should have pp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노력했어야 됐어. 보자마자 should 과거 형태 have tried가 이렇게 붙겠죠. 자, 우리 try라는 동사는요. 행동이 나올 때는 항상 to랑 이렇게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다라는 동사가 나올 때는 to solve가 이렇게 붙겠죠. 그 문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that problem. 오케이? 자, 그래서 I shouldn't have tried to solve that problem. 자연스럽게 17번 문장도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도 딱 보자마자 습관이라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죠? 너 가끔 늦게까지 일하지? 너는 가끔 우리 빈도부사는 항상 동사랑 같이 이렇게 쓰면 좋죠. So, do you sometimes work late? 여러분, 늦게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until late까지 쓰는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late까지만 써도 충분히 늦게까지라는 어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Do you sometimes work late? 자, 그 다음 문장 역시도 나의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통 자, 우리 빈도부사는 뒤에 일어난다라는 동사를 우리 wake up 요거랑 같이 쓸 때 항상 이렇게 앞에다가 같이 써주시면 되죠. I usually wake up 그리고 나서 아침 7시죠? At 7 a.m.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번 문장입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요거 하나 여러분 외워주셔야 되는 표현 있죠? 자주 나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주 나에게 전화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s를 썼다라는 건 현재 시제인 걸 파악했고요. So he often calls me. 언제?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는 도중에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on과 함께 소유격을 쓰시고 way를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세요. On my way 한번 들어보신 표현이죠. On his way, on your way.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거니까 뒤에다가는 home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on someone's way라는 표현은 뒤에 목적지를 쓸 때는 to랑 같이 쓰는 게 맞기는 하지만 우리 home이라는 단어는 이미 to가 들어가 있는 부사 형태였죠. So on his way home. 자, 20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21번 문장은요. 이 돌은 딱딱해 라고 되어 있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영어로 this stone.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기 위한 이꼴 값이잖아요. 그죠? 딱딱하다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hard라고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equal, 이거를 우리가 비동사라고 합니다. 하나짜리 돌멩이여서 this stone is hard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이 돌들이라고 되어 있으면 these stones are hard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21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저랑 같이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서 쉽지 않아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가짜 주어 여러분 it를 먼저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쉽지 않아라고 되어 있죠? It's not easy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렵지 않아라고 되어 있으면 It's not hard를 먼저 쓰고 널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뒤에 이 것을 to랑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쉽지 않았냐면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죠. 누구를 you 이렇게 완성이 됐던 22번 문장이었고요. 자, 23번 문장 역시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이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나는 하고 싶어. I want to. 그리고 나서 살고 싶은 거예요. live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happy를 쓰는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만 쓰면 행복한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ly를 붙이면 이게 뭐뭐하게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펠링만 뒤에 거를 I로 바꿔주고 발음하실 때는 happily I want to live happily,가 만들어졌던 23번이었습니다. 24번 역시도요. 내 아버지는 쳐다봤으니까. 자, 저를 그냥 본 게 아니라 쳐다봤다라는 말을 할 때는 look at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죠. 나를 쳐다봤으니까 looked at me. 근데 누구였냐면 my father, right? 이렇게만 써도 전체적인 문장은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지만 끝에 보시면 슬프게라는 이 꾸며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냥 sad를 쓰는 게 아니었죠. sad는 슬픈 상태에 ly를 붙여서 슬프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짧진 않죠, 여러분? 하지만 나는 좋아해. 근데 어떤 거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 여러분, 이런 구성은 하늘에 보이면 너무 좋죠. So, I like. 뒤에 visit 쓸 때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중간에 to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I like to visit. 새롭게 ly 들어가죠? 문을 연 형용사죠. 그리고 식당들 이런 순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So I like to visit. new에다가 ly를 붙여서 newly. 문을 열었으니까 문을 여는 동사에 열었으니까 opened 형용사. 식당은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였으니까 restaurant. 이렇게 빠르게 한번 길었지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I like to visit newly opened restaurants.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역시도 넌 꼭 빠르게 움직여야 돼. 해야 돼가 나오는데 앞에 꼭이나 반드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은 의무감이 나타내주는 have to가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must로도 우리 바꿀 수 있었던 조동사. So you have to move. 움직여. 마지막에 빠른 상태를 나타내는 건 quick이라고 하지만 빠르게를 쓸 때는 ly를 붙여서 we say quickly. You have to move quickly. 자, 26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금이 아닙니다. 진짜 금 꾸며주는 단어. 형용사였죠, 여러분?
금은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형용사는 real, 꾸며주는 단어는 gold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this도 괜찮죠? 아니면은 오늘 나온 문장처럼 it도 잘 어울립니다. So it's not, this is not real gold 또는 it is not real gold. 27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28번은요. 너는 항상 말해. 이런 순으로 나와야겠죠. So you always. 말하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speak이라는 동사 한번 써보고요. So you always speak. slow는 느린, slowly 느리게. ly 붙여 부사 만들기 문장이었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내 생각에 프랭크는 나쁜 선생님이야. 내 생각에가 하나 있고요. 프랭크는 나쁜 선생님이야가 두 개 있죠. 맨 처음에 I think를 쓰고 하나의 문장이 끝난 다음 가운데 살짝 이렇게 원래는 대시 들어가는 문장 구성이었어요. 하지만 괄호를 친 것처럼 이 문장은, 이 단어는 사실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나올 수 있었던, 즉 Frank 하고 나서 is가 동사로 붙는 거죠. I think 새로운 문장 that Frank is a bad teacher. 자, 29번 문장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30번 문장입니다. 전 당신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없어도 괜찮은 단어였죠, 그죠? I want to see you. 그 다음에 이제 간절이라는 단어 역시도 꾸며주는 단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번 문장에서는 나쁜이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bad에다가 ly를 붙여서 나쁘게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진짜 간절히 원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I want to see you so badly. So badly. 앞에다가 so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럴 때는 이제 의미를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죠. 정말 나쁘게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간절히 원할 때도 우리가 badl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자, 30번 문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전 시제 연습 Day 31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후회하는 문장도 많이 중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랑 개념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중간중간 여러분 보시다가 만약에 어려운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